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입평 손이진 사무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병이면 급여관리 실무, 특히 새우급여체계 네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보고 새우급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우급여체계를 네트제라고 부릅니다. 이 네트제는 근무 시간이 길고 교대 근무가 있고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가 빈번한 사업장에서 주로 채택하게 됩니다. 네트제를 채택하는 사업장은 주로 병의원이 있는데 저희가 자문을 맡은 비의원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네트제를 선택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비의원의 경우 연장 근무 및 야간 근로가 많았기에 각종 급여 지급의 편의성 때문에 네트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급여 관리의 복잡성 때문에 각종 수당이 다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급여가 오르거나 4대 보험의 요율이 오르면 사업자의 부담이 더욱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경영 악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이랑 징수분에 대한 귀속 주체와 납입 주체가 불분명했기에 여기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자문계약과 동시에 새우급여체계인 네트제에서 세전급여체계인 그로스체계로 바꿀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렸고 현재는 그로스체계를 선택하여 급여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또 다른 자문사인 운송업을 영위하는 A사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길고 근무 강도가 강해서 또 휴일 근로도 빈번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사측에서 일부 근로자에 한해 소득을 보존해주고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대납하는 소득세, 지방세 역시 소득의 일부로 편입되기에 그것에 대한 세금이 또 붙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근로소득의 가소신고로 탈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저희는 새우급여체계인 네트제에서 세전급여체계인 그로스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새우급여체계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급여체계를 보통 네트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새우급여체계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새우급여 7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실수령도 700만 원으로 통장에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전급여체계를 채택하는 사업장과 달리 새우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 시 작성한 그 임금이 바로 그게 실수령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네트제 적용 사업장으로는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주로 근무 시간이 길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대 근무가 있고 야간 근로, 휴일 근로가 빈번한 의료업계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우급여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잦은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근태공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문제, 그리고 상여금 등 산정하면서 이러한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과대 지급 및 가소 지급에 대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체계 및 행정체계는 세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원금 대상이 월 세전 260인데 세후 260은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법체계와 행정체계가 세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근태공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서 그 급여를 계산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게 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인력이 낭비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 자문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환급금과 징수분의 귀속 주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을 통해 살펴보면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그 근로계약서 안에 명확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금액도 명확하게 기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다 챙기기에는
좀 실무상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행여나 놓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세후급여 체계를 추천드립니다. 네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임금 인상 및 세금, 4대 보험 인상이 되면 그로 인해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부담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후 7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이 100만 원 오른다면 사업주는 인상분 1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인상된 근로자의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올라간 인상분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분이 인상되기에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 세후 700만 원의 월급이 근로자가 실수령 800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 월 보수액 100만 원은 인상되고 각종 근로자 공제분 인상분은 42만 원 가량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도 6만 3천 원 가량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세전급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1인 가구 세전 897만 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실수령이 700만 원 가량입니다. 사업자가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 각종 근로자 공제분은 0원입니다. 대신에 이제 사업자가 내야 되는 4대 보험에 대한 부담분은 62만 원 가량 됩니다. 1인 가구 세전 997만 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세전 897만 원에서 997만 원, 100만 원 가량 올랐지만 실수령은 60만 원 가량 올랐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각종 근로자 공제분은 0원입니다. 실제로 임금 인상분은 100만 원 인상됐지만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은 4만 6천 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전급여 체계가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경영 안정을 위해서 세전급여 체계를 채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세전급여 체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전급여 체계를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전 기준을 채택한 대한민국 각종 법 체계 및 행정 체계는 행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퇴직금 계산과 금태공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적기 때문에 행정력이 절감되고 그에 따라 인건비도 절감됩니다. 단순해진 급여 산정 방식으로 가소지급이라든지 가대지급과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실제 분쟁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사 환급금 및 징수분에 관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후급여 체계보다 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이 많이 경감됩니다. 또한 세율 인상 및 4대 보험 요율 상승 시 세후 체계보다 사업주 부담분이 경감되며 이로 인해 세전 급여 체계를 채택하면 예상 가능한 인건비 지출 및 분쟁 방지를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에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기에 저희는 세전 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